안녕하세요. 중고차 이민용 팀장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엑센트 신형 그 다음에 프라이드, 올류 프라이드 쪽으로 한번 알아보시겠다 하셨는데 올류 프라이드에 좋았던 기억이 있으셨나봐요. 그래서 올류 프라이드 쪽으로 한번 우선적으로 골라보고 비슷한 모델 중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차량 중에 엑센트 신형이라고 아직도 출퇴근용이나 이제 거리가 좀 많이 타시는 분, 연비 생각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엑센트 신형이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올류 프라이드 5도어 세단형이 있고 해치백 스타일로 돼 있는 5도어가 있는데 뒤로도 사실은 통로가 있다라는 개념인지는 모르겠는데 트렁크처럼 열리긴 하거든요. 문이 5개가 있는 건 아니고 문이 4개인데 트렁크를 이렇게 열면은 안쪽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또 폴딩도 되고 뭐 그럴 수가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또 i30도 있긴 합니다만 연비 생각하면은 조금이라도 좋은 연비 생각하면은 올류 프라이드 쪽이긴 한데 많이 안 팔렸어요. 지금 대수로 보면은 수도권 전체 경기도, 김포, 인천, 부천, 안산, 수원, 용인 다 통틀어서 이렇게 넓은 우리나라 땅덩어리 중에 여기에 매물들이 몰려있다 이거예요. 여기 김포국제공항 위쪽에 여기부터 이렇게 니은자로 말이죠. 매물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5도어는 61대가 있는 거다. 어떻게 보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빨간색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보다는 무난한 색깔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완전 무사고 프레스티지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언제 들어왔을까? 들어온 지 좀 오래되면은 오래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광고 등록순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아까 그 차가 있을까 1페이지에 없어요. 그리고 사진이 없는 것들은 좀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사진 있는 걸로만 보게 되면은 10대가 빠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이렇게. 근데 지금 500선 이렇게 있긴 있는데 키로수가 조금 어떻게 보면은 정말 많은 건 아니긴 한데 그래도 있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키로수 제한을 좀 두고 싶습니다. 15만까지. 그래도 보이죠? 이 차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은 등급이 낮지가 않아요. 프레스티지면은 높은 편이고 일단 사진으로도 후방감지 센서 이게 검정색 테두리가 없으면은 도색이라고 게다가 또 구겨지지 않은 넘버 이렇게 보면은 또 뒤쪽에 사고가 없지 않았을까. 이 번호판 재교부 받기가 까다롭거든요. 휠 스크래치가 있어요. 이 휠이 이렇게 평평한 투톤 이게 검정색과 은색 들어간 이 휠이 보통은 여기 가장자리가 평평한데 그래서인지 휠 스크래치가 있을 때가 굉장히 많다. 깨끗할 확률보다는 꼭 이렇게 돼 있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전 차주가 험하게 탔건 험하지 않게 탔건 자동 세차만 넣더라도 이렇게 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너무 바깥에 노출이 돼 있기 때문인지. 핸들 열선 있고요. 당시에는 좀 고급 옵션이었습니다. 스마트키 있고 무엇보다 정품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이럴 때는 좋은 게 뭐냐면은 왠지 열에 대한 내구성이 좋지 않을까? 티맵이나 카카오 내비 이런 내비게이션 볼 때와 이 정품 내비 볼 때의 차이는 봤을 때 길 찾는 거는 티맵이나 카카오 내비 같은 게 더 낫습니다. 더 좋아요. 근데 정품 내비는 불편하거든요. 길 찾아주는 것도 바보 같을 때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참고용으로만 쓰고 내비를 하나 더 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정품 내비를 무조건 뭐 신뢰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2개 놓고 보면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열에 대한 내구성 그리고 또 업데이트할 때 SD카드나 USB를 통해서 업데이트하기도 혼자 업데이트하기가 좋은데 사제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업데이트 하려고 하면은 5,000원 뭐 이렇게 해갖고 돈을 줘야 돼요. 근데 이거는 돈 줄 필요 없이 약간 번거롭긴 하지만 내가 업데이트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이 장점이고 썬루프 필요 없는데? 라고 하시더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메울 수가 없습니다. 메울 수는 있을 수는 있겠죠.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근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안 열고 그냥 덮개 씌우고 다니면은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열선만 있고 이제 통풍은 당시에 거의 없었습니다. 이 정도 차급에서는 프로토 에어컨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크루즈 컨트롤까지도 있습니다. 이게 RES 그다음에 SET 이렇게 돼 있으면은 크루즈 컨트롤이 ON 누르고 볼륨 조절하듯이 한 칸만 내리면은 세팅이 되는 거예요. 이라고 돼 있잖아요. 왼쪽에 볼륨 조절, 블루투스 연결했을 때 다음 노래나 다음 영상 보고 싶을 때 이걸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전화 받고 끄고 트립 여기 앞에 계기판에 메뉴 바꾸는 거, 그 다음에 리셋 이라고 돼 있는 거는 연비를 확인할 때 다시 0으로 초기화시켜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벌집 매트는 비 올 때 잘못 밟으면은 눈 올 때 비 올 때 잘 미끄러지는 벌집 매트라 요즘 트렌드는 코일 매트를 좀 많이 쓰기도 하고 하죠. 3D 일체형 매트도 요즘에 많이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뒷자리는 보통 이렇게 깨끗할 때가 대부분이고 뒷자리 2장이네요. 그리고 앞자리도 굉장히 14만 탄 거 치고는 괜찮다. 뭐 늘어지거나 뭐 찢어지거나 한 거는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이렇게 사진부터 보시고서
판단하시는 경우가 많으실 수 있는데 성능 점검 기록부를 먼저 봐야 됩니다. 원래 순서는 종합 검사 날짜를 얘기하는 거고요. 맨 밑에 날짜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들어온 날짜로 추측을 할 수 있는데 6월 10일이 엊그저께예요. 그래서 녹화 날짜 기준으로. 그래서 일단 좋다. 그리고 도어 손상 이렇게 돼 있는데 도어 손상 이런 거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보험 이력 빵원에 렌트 이력 하나도 없고 그런 거 찾으면은 한도 끝도 없는데 당시에는 희한하게 이 정도 차급은 렌트 이력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뭐 사고 없다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도 지금 당장 차가 깨끗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외판은 보지 않고 사고 이력만 봅니다. 지금 이렇게 사진으로도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밑에 부분을 특히 봐야 되거든요. 휠 스크래치는 아까 있었고 근데 이 정도는 어떻게 보면은 귀여운 수준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여기 밑에는 한판 도색이 들어간 것처럼 약간 뭔가 번진 듯한 느낌이 약간 들긴 하는데 중요합니까? 라고 보통 버릇처럼 말씀드릴 때가 있지 않나. 왜냐면은 가격 대형 고급 세단에 몇천만 원짜리 차 아니고 용도에 충족하고 실제로 봤을 때 정면으로 이렇게 봐야지 보이는 부분을 아쉽지만 뭐 아쉽다고도 할 수 없는 부위지 않을까. 굳이 말씀드리면은 또 소비자분께서 새 차 같은 차를 또 타고 싶은 마음이 소비자분으로서의 인지상정에 대한 저도 이제 입장 바꿔보면 똑같은 마음일 텐데 이런 것들은 눈 감고 이제 이해해줘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어떤 유능한 딜러를 만나서 이 딜러는 진짜 이것보다는 깨끗한 거 찾아주겠지 아니에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까지 일일이 꼼꼼하게 이런데 먹힌 거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나와 있는 차들은 똑같은데 딜러들이 반짝반짝한 차를 골라드리는 게 아니라 보는 관점들이 다 똑같아요. 다 비슷하고 어떤 딜러는 본인한테 이거 팔든 저거 팔든 자기한테 더 유리한 거 손님한테 유리한 게 아니라 자기한테 더 유리한 즉슨 그런 말인 즉슨 더 10만 원이라도 남는 차를 손님한테 들깎 가지고 더 남을 만한 차를 소개해드릴 때가 있을 수가 있는데 나쁜 딜러라고 하더라도 안 좋은 차보다는 좋은 차를 판매해야 나중에 말이 덜 나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똑같은 조건 뭐 빼주는 것도 누가 150만 원 빼주고 누구는 200만 원 빼주고 이런 게 아니라 다 빼주는 금액들의 룰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뭐 덜 빼주는 업체 같은 경우에 뭐 10만 원 빼주는 경우도 있긴 있었지만 그런 경우는 굉장히 흔치가 않고 대부분 20에서 50 많으면은 7, 80도 빼주고 수입차 진짜 비싼 차는 뭐 100만 원도 빼주고 뭐 그렇거든요. 예전에는 진짜 비싼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200도 빼주고 했었는데 8050인가에 나왔던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5 P360 그 차량이 8050이었는데 50만원 빼줬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싼 차라고 해서 무조건 많이 빼주고 그런 게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 밑에 부분 이런 게 잘 안 보일 수가 있고 이 고무로 되어 있는 충격 방지 고무 패드라고 해야 될까요? 요게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반떼 MD가 특히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저 같으면은 추천해 드릴만 하지 않을까. 금액은 이 금액으로 구매하시는 게 아니고요. 금액은 모든 차들이 정찰제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내고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환경 설정 기본값의 빵원 이거는 무조건 이렇게 영원인 상태로 보셔야만 하고 어떤 매매단지 어떤 그 정직해 보이는 사람한테 갔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딜러 전산의 환경 설정은 꼭 보셔야 된다라는 점을 안내해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1번 이 차량은 제 추측컨대 아무리 비인기 차라고 하더라도 좀 일찍 나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 휠 스크래치가 저렇다고 하더라도 휠 저 정도면은 괜찮아요. 뭐 휠은 뭐 중고차니까 너무 심하게 뭐 파손이나 뭐 그런 거 아니고서야 금 가거나 아니면은 휠 스크래치가 이게 면이 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휠 스크래치가 엄청 심해갖고 보기 싫지만 않으면은 저 정도 사용감은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제가 만나뵀던 손님분들의 100분 중에 거의 90분 이상은 그냥 오케이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이제 등급이 낮기 때문에 휠 모양이 검정색은 다르죠. 이게 등급 낮았을 때 트렌디 이거는 키가 돌리는 키일 수도 있지 않을까. 여기 스마트 키가 있으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여기 줄이 하나 이렇게 내려온 것을 보면은 돌리는 키일 확률이 높지 않을까. 열선은 있지만 말이죠. 맞죠? 이게 키골이 아닙니까? 그리고 사진도 FM대로 많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핸들 열선은 있지만 키로수 44,000이라는 게 좋긴 한데 사진이 저렇게 좀 없거나 하면은 좀 뭔가 땡기는 부분이 좀 덜한데 아까 그 차의 요 차의 단점은 연식이 올류 프라이드 치고는 좀 낮다라는 건데 폐차할 때까지 몇 년이 걸릴까? 지금 2007년, 2008년 이 정도 미만의 연식들이 지금 폐차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4, 5년은 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4, 5년 이상도 탈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끔 길거리 돌아다녀 보면은 뉴그랜저 XG도 아주 가끔 보이고 NF 소나타도 지금 이제 많이 폐차하고 있는데 2005, 6, 7, 8년식 이렇게 10년씩도 폐차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제 무조건은 아니다. 더 탈 수도 있다. 관리해주기에 따라서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검정색은 이제 밤에 위험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지만 비슷한 10만원 싼 금액으로 키로수가 3만이나 좋습니다. 프레스티지 등급 똑같고 자, 이렇게 보면은 뒤에가 뭔가 톡 튀어나오는데 이게 뭘까?
이거는 썬루프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휠은 요게 좀 더 깨끗해요. 정품 내비게이션 있는 거 똑같고, 이제 악센트가 좀 올라가죠. 게다가 또 이제 카본 스타일이 아니라 캡인가 깔끔해 보입니다. 정품 내비게이션 있고, 스마트키 있고, 프로토 에어컨 있고, 전동 접이식 사이드미러 있고, 크루즈 컨트롤 있고, 오토라이트 있고, 그리고 요거는 하이패스 룸밀러는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블랙박스 앞뒤 2채널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생긴 거는 보통 뒤에도 있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블랙박스는 고장났을 때 유일하게 고쳐달라고 할 수 없는 부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핸들 열선 무조건 있죠. 프레스티지이니까. 뒤에 또 이렇게 네온 사인처럼 네모나게 이렇게 돼 있는 올류 프라이드 보기가 좀 어렵거든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성능 점검 기록부 중요한 건데, 검사 날짜는 내년 3월 26일까지입니다. 한 달 더해서 하루 빼줘야 되고, 튜닝 없고 렌트 없고, 그다음에 휀다 하나라고 돼 있는데, 5번은 앞범퍼 얘기하는 건데, 앞범퍼는 이제 브라켓 방식으로 볼트 방식이 아니라 끼우는 방식이라서 이거는 교체가 됐다고 하더라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알 필요도 사실 크게는 없는데, 문제는 이 9번과 18번 안쪽에 뭐가 밀려 들어온 그런 사고가 있는데 없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된 건 아닐까,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험 이력조 해보면은 한 90만원, 예를 들어서 150만원 이하라고 한다면은 라이트라든가 휀다라든가 범퍼라든가 이렇게만 하더라도 한 대충 100만원 언저리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누이누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 수원 성능은 특히 이렇게 없다라고 돼 있는데, 내 차 피해 3회에 215만원 정도라고 한다면은 한 건에 70만원 정도라고 했을 때, 정비 이력 전후 휀다, 뒤 휀다도 좌우 뭐 이렇게 좀 애매한 표현을 쓰는 거를 좀 제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인데, 여하튼 이거를 안 보시는 분들, 특기사항 및 점검자 의견란 안 보시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제 느낌상은 10분 중에 7, 8분은 이건 안 보시거든요. 그거를 고지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했잖아요. 여기 성능 기록부 했잖아요. 못 보시면 고객님 책임? 전 썼어요. 한글로 적혀 있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가 되면은 소비자로서는 허허, 야 이 사람 좀 보소, 야 이거 속에서 판 거잖아, 기망한 거 아니야? 저는 성능 기록부 다 보여드렸고, 사인은 고객님께서,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딜러 말이 완전 100%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 딜러 입장이 된 게 절대 아니고 한글로 적혀 있잖아요. 안 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경각심을 일깨워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하튼 금액이 큰 건 아니거든요. 뭐 210만 원이면 큰 거야 이 사람아. 전 중고차 딜러고 여러분들은 일반인이기 때문에 이해됩니다. 하지만 한 건에 300이 넘지 않는 이상은 개인적으로 많은 딜러들이 엄청 큰 거라고 보진 않고, 단순 교환 정도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 일단은 요거는 기분 나쁜 게 사실 있긴 있는 거예요. 그렇지 라고 말씀을 하실 거죠. 이 사람 바른 말만 해. 뭐 이게 뭐라고? MBTI가 16가지라고 하는데, 제가 요즘에 MBTI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저한테 오시는 분들 성격이 저랑 맞을 때가 보통 맞긴 하고 한데, 여하튼 그 소비자의 입장이 보통 있고, 제가 이렇게 넘겨짚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는 경험입니다. 경험. 자, 많이 판매를 했을 때 이 정도는 문제가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판단을 하는데, 이 차는 어때요? 라고 물어보신다고 한다면은 저 같으면 탑니다. 저 같으면 판매하려고 뻥치고 있네, 그게 아니고 진짜로 제가 준준형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공간이 엄청나게 막 경차스럽게 좁은 것도 아니고, 짐도 어느 정도 실을 수가 있고, 연비도 이해 가능한 선인데, 모든 고급 사양과 승차감, 그 다음에 남한테 보여줬을 때 하차감, 친구, 가족, 친척, 지인들한테 내가 어떤 차를 타는지 보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는 조금 이 차를 타고 다닐 때 그냥 이 정도?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좀 비싼 차 타고 다니면은 이게 직장인에 따라서 이 차를 사시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직장인 분들은 그런 게 되게 예민하고 민감하고 좋은 차를 좀 따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중고차 딜러들은 좋은 차를 잘 안 타거든요. 왜냐면은 다 허울이라는 거예요. 차를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비싼 차 감가가 엄청 빠르거든요. 게다가 또 연비도 안 좋지. 좋은 거는 그냥 승차감, 옵션 이건데, 옵션 사실 많이 안 누르지.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옵션 그냥 열선, 핸들 열선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연비 많이 타고 다니니까 타다가 한 30만 킬로까지 그냥 뭐 탈 때까지 계속 탔다가 좀 애매하면 수출 내보내지 뭐. 그러면은 국내에서 팔 때보다 키로수가 많아질수록 수출로 내보내는 게 더 이득이다 라고 했을 때, 준준형 요런 프라이드, 그 다음에 아반떼, K3 이런 쪽이 키로수가 많은 차는 잘 나가요. 그리고 어떤 차는 수출을 안 나가고, 어떤 색깔은 또 수출을 안 나가, 뭐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수출을 안 나가는 차가 없다, 단지 금액을 얼마 받을지 모른다라는 것뿐일 수도 있겠지만, 국내에서 팔 때 더 이득인 수출 나가는 차가 있고, 아니면 해외로 나갔을 때 무조건 거의 이득인, 아니면 똑같거나 하면은 국내에서 왜 팝니까? 옛날에 포르테 같은 경우, 아반떼 MD 같은 경우 수출은 엄청 나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길거리에서 중고차로, 새 차로 그렇게 많이 판매가 됐었으면 중고차, 여하튼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쭉 정리만 있는 차가 아니라 좀 볼만한 차가 초반에 이렇게 쭈루룩 있는데, 뒤로 갈수록 조금 내용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14만 6천 킬로. 그러니까 좀 쌌었죠. 아까 11만이었던 이유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아니겠지만 이력이 그렇다는 거죠. 휠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루프 스킨 무광이에요. 이거는 가발을 썼다라는 게 느껴지는 루프 스킨. 무광은 좀 그렇고 유광은 괜찮다. 게다가 또 이 무광이 또 유광보다 좀 다 갈라질 확률이 좀 더 있지 않나? 이게 뭐야? 노란색 때가 낀 건가? 그래 보여요. 이렇게 다른 측면. 근데 이 벽이 비친 건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이것 때문에 뭐 무조건 이 차는 밴이라고 해갖고 일단 빼야 되는 그런 건 아니다. 정품 내비가 웬만하면 또 있다. 근데 여기 사용감이 좀 그래갖고 여기 카본 스타일로 해갖고 이게 뭐 붙여놓으면은 아니면 이거를 따로 바꾸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긴 했는데 금액이 550입니다. 느낌이 오죠? 웬만하면 성능이 나쁘지 않겠구나라는 느낌이 오시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금액이라는 게 비슷한 등급, 비슷한 색깔, 비슷한 뭐 다 비슷한데 키로수도 비슷하고 한데 금액이 똑같이 걸렸다라는 거는 이게 딜러들이 수도권 전체를 보고서 걸지 안 팔릴 만한 뭐 비싼 금액으로 내놓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싸게 파는 것도 없어요. 어차피 조금 기다리면은 몇 개월 뭐 1, 2개월 더 걸릴 뿐이지 어쨌든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싸거나 갑자기 좋은 차가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점을 항상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소비자로서 많은 분들께서 기대를 하신 때가 많죠. 아니다 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없어요. 누유두수 없다라고 돼 있고 운전석 쪽 뭐 귀여운 내역이 밑에 한글로, 영어가 아니라 한글로 적혀 있습니다. 6월 5일날 들어온 날짜 매우 좋아요. 그래서 좀 아쉬운 것 좀 있었지만 이런 차도 있었다라는 거고, 이게 등급이 0.6, 0.4 이렇게 두 종류가 있다라는 점 한 번씩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60짜리 이건 뭐냐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은색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무사고라고 체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찍어보나 마는데 시간 아깝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모르시니까 여기 이것도 이렇게 돼 있죠. 내구성이 그만큼 저기 잘 까지는 재질이다. 뒤에 뭐 엄청 크진 않아요. 하지만 게다가 누유 수원차인데 웬만하면은 누유 안 찍어주는데 어지간했으면 이렇게 찍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죠. 뒤 휀다 두 개도 밑으로 빼놨고 금액이 그렇게 따지면은 좀 많이 싸야 될 것 같은데 뭐 엄청나게 싼 것도 아니고 키로수가 엄청 좋은 것도 아니고 연식만 조금 좋을 뿐이기 때문에 등급도 럭셔리고 하니까 다음 거를 봅니다. 이제는 600짜리가 안 보이죠. 엄청나게 좋지 않고서요. 아까 560, 550 막 이랬었는데 50만원 차이긴 한데 그러면은 근데 등급이 또 럭셔리니까 휠이 이렇게 생긴 거란 말이죠. 근데 미래지향 쪽으로 봤을 때 핸들 열선 없는 것도 아니고 근데 내비가 없어요. 그러면은 50만원 차이면은 많은 분들께서 키로수가 5만이 더 많다고 하더라도 아까 거를 보실 때가 많은데 엔진의 컨디션이 이 차가 더 좋을 확률이 있겠지만 그 차이는 엄청난 수준까지는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14만 지금 당장 괜찮으면 뭐 하는데 이게 피로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런 말씀 드리면 좀 뭐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오늘까지는 건강했는데 내일 어떤 선고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암 선고라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차는 오늘까지 괜찮았다가 갑자기 내일 브레이크 밟았을 때 삑삑 소리 난다든지 이건 경미한 거예요. 한 8만원 뭐 이 정도 수준이면 되고 어떤 부위라든지 수리가 50만원 이상 나오기가 힘든 차이긴 합니다. 네, 키로수가 9만 이거는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많은 분들께서 요거 바꾸셨으면 좋겠고 썬팅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더라도 즉석에서 바로 하시는 분보다는 그냥 가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 휠이 약간 이제 여기 사용감이 좀 있긴 한데 아까 그렇게 그 인치 좀 크고 투톤 들어간 그 휠보다 이 휠이 내구성이라고 해야 될까? 좀 더 좋습니다. 그거는 아까 그 휠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스크래치가 날 수 있는데 이런 휠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구성이 좀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동 세차 계속 들어가면은 기계에 따라서 안 좋은 기계 들어갔을 때 저렇게 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이유를 통해서 휠 스크래치가 나는 거다. 이거는 선만 남겨놓고 기계를 떼갔네. 아이고야. 여하튼 디젤도 있습니다. 수동이에요. 디젤 수동 890은 눈에 안 들어오죠. 다 500만원 선으로 느껴지니까 무사고 체크 안 된 것들은 찍지 않습니다. 금액이 비싼 거 찍지 않습니다. 럭셔리 10만 킬로에 800, 500만원짜리 계속 보다가 800 눈에 안 들어옵니다. 연식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한번 보조라고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10만 4천 이고 등급이 럭셔리 그런데 800 조금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시트 엄청 좋아요. 정품 내비도 있고 약간 패널이 살짝 바래져 있긴 한 것 같은데 선명한 느낌보다는 짱짱한 느낌보다는 약간 뭔가 빛이 살짝 바래진 느낌. 핸들 열선 버튼 깔끔합니다. 휠 스크래치 조금 있죠. 하이패스 룸밀러 카드 빼가셔야 될 텐데 전차주분께서 블랙박스 이게 초록불 들어오면 카드가 뒤에 꽂혀 있다라는 거거든요.
뭐 이렇게 휠 때문에 차가 좋아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사람도 작은 신발 하나만 바꾸더라도 뭔가 달라지는 것처럼. 종합검사 날짜는 내년 12월 21일까지입니다. 튜닝 없고 뭐 아무것도 없고 깔끔하다. 그래서 이 금액입니다 라고 하는 건데, 글쎄요, 좀 뭔가 나올 때 나오더라도 아까 위에 있던 게 좀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와, 이거는 57,000이에요 럭셔리. 썬팅은 좀 바꿨으면 좋겠다. 썬팅이 저렇게 빛이 좀 바래지니까, 보랏빛 파란색 뭐 이렇게 되니까 좀 없어 보이는 느낌이 드는데, 스마트키 있어요. 프로토 있습니다. 블루투스 된다라는 얘기고, 크루즈 컨트롤 있다라는 얘기예요. 핸들 이렇게 가죽 스타일로 돼 있으면 핸들 열선이 무조건 있다라는 얘기고, 엉따엉뜨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이패스 룸미러 있고, 그렇습니다. 내비만 좀 아쉬운 건데, 56,000이면은 장기간 오래 타기에 휠도 다 깨끗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은 타이어 여태까지 한두 번 바꿨다라는 얘긴데 56,000까지 한 번도 안 갈았으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썬팅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능 기록부 좋을 거예요. 이 가격이면은. 종합검사 날짜 내년 7월까지니까 튜닝 없고 렌트 없고 뭐 없습니다. 뭐 없고 없어야 돼요. 이 가격이면. 보험 이력도 없대요. 5월 3일날 들어왔는데 이게 왜 안 팔렸냐, 이제 한 달 된 거예요. 근데 금액이 올류 프라이드 치고는 좀 센 느낌이죠. 그런데 오래 타려면은 이런 차 사시는 게 개인적으로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만약에 이 차를 금액 더 깎아줄 수도 있겠지만 700까지 깎인다라고 왔을 때 전체 비용 얼마까지 들어갈까? 라는 궁금증 가질 수 있잖아요. 700까지 깎았을 때 이전비 7% 하면은 49죠. 무조건 700 매도비 44, 저한테 주시는 수수료가 40이에요. 들어가는 것도 맞네, 뭐 도둑놈이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1번 차값, 2번 등취득세인 그 이전비, 이거는 나라에 내는 거니까 이런 거는 또 이해해 주신단 말이죠. 근데 매도비는 뭐냐, 수수료 당신 가져가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매도비는 뭐냐, 차를 갖고 있는 상사에서 받는 금액입니다. 44만 원이고 저한테 주시는 게 40이에요. 44, 40인데 40만 원 그것도 좀 비싼 것 같긴 한데 일단 알겠고, 44만 원은 뭐냐, 나 그거 안 내고 싶은데 깎아주는 건 안 되냐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안 됩니다. 수수료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은 아니시라고 하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비싼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냐면은 10대를 팔아도 400이에요. 400에서 이것저것 빠지고 뭐 하면은 남는 게 약간 약합니다. 그리고 매도비 44만 원은 난 안 주고 싶다, 그런 거 듣지도 못했고 난 알지도 못한다 라고 하시더라도, 어떤 매매단지, 어떤 딜러, 어떤 상사, 어떤 단지를 가신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내셔야 되는 게 44만 원입니다. 이거는 보관 관리 비용, 이거를 왜 저도 소비자분들께 받는지 모르겠고, 재작년 11월에 이게 올랐거든요. 저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금액이긴 합니다. 여하튼 달라고 하니까 다 그렇게 인천, 김포 뭐 다 44만 원이니까 내야 되는 금액이고, 이전 대행료, 인증지대비, 뭐 그런 사무실 운영비 등등의 명목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내야 되는 금액인 거를 미리 안내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딜러는 안 받을게요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더 받는 거예요. 계약서에다가 적게 돼 있어요. 무조건 차 가격, 등취득세 뭐 다 적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좋은 딜러한테 가서 안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난 옛날에 안 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또 계셔요. 그때는 아마 2018년 이전이셨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닌데? 2018년 몇 월이었는데, 중고차 딜러들이 과세하기 전에는 그냥 눈탱이를 치건 안 치건 이제 한 번에 해갖고 고객님한테 자 이겁니다 해갖고 안내를 해드렸단 말이죠. 여하튼 700 곱하기 7 49만 원이었죠. 49 더하기 차가격 700 매도비 44 수수료 40 성능 책임 보험료는 키로수에 따라서, 그 다음에 성능 보험사에 따라서 다른데 일반적으로 한 7, 8만 원 잡으시면 되니까 8만 원 정도 잡아보면은, 보험료 빼고 말이죠. 여기 보험료가 또 들어가는데 840 정도가 들어가시는 거다. 700짜리로 구매하셨을 때 그러면 140 정도가 더 들어가는 거잖아. 야, 근데 이게 딜러들이 너무 중간에 남겨먹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제가 반론을 드리자면은, 이런 모든 일체 비용을 안 내시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직거래를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근에서도 뭐 차 이제 보시는 분들 많은데, 제 아는 사람 2명이 이거 저 좋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고 딜러들 띄우려고 한 얘기가 아니라 당하신 분들이 2분 계세요. 그 차 사자마자, 계약하자마자 차가 안 좋아갖고 뭐 공업사에 들어가느니 뭐 이렇게 연결해갖고 또 뭐 했는데, 여하튼 지저분한 일을 겪으시는 분들이 또 계셔서 안전거래로 보기가 어려운데, 만약에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구청 민원실에 전화하면은 좀 빠르게 해결이 될 수도 있을 만큼, 게다가 또 성능 책임 보험이라는 제도가 2019년 6월 1일 전에는 없었었는데 반강제적으로 갑자기 보름 전에 국회 통과 이후 한 달도 안 돼서 바로 시행이 된 악법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딜러들이 좀 편한 거예요. 옛날에는 할 필요 없이 성능장, 좋은 성능장에서 딜러랑 요율제로 해갖고 나눠갖고 이제 손님분들께 해주고 했었었는데, 이제 성능장도 편하고 딜러도 편한 거예요. 그냥 성능
성능보증보험 업체에 전화해보시고 점검 받아보십시오. 그러면은 고객님도 좋고 저희도 좋습니다 라는 개념으로. 근데 다 보증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굵직굵직한 거, 성능점검 기록부에 나온 거 외의 것들은 고객님분들께서 원래 하셔야 되고 딜러들이 해드릴 필요가 없고 막 그렇거든요. 소모품으로 다 치부하고 하기 때문에. 근데 이건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버튼 고장 났는데 뭐 유리가 깨졌는데 뭐 이런 등등의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반반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해드릴 필요가 없는데 제 개인적인 정책입니다. 여하튼 지금 1페이지만 봤잖아요. 이렇게 해서 디럭스 안 볼 거고 등급이 낮으니까 트렌디 안 볼 거고 2페이지 원래는 보면은 빨리빨리 보는데 안내를 해드리다 보니까 좀 느립니다. 요거 왜 쌀까? 색깔 곤색입니다. 13만 킬로 정도 탔고 뒷자리 깨끗하고 앞자리 정품 내비게이션 이고 말이죠. 후방 카메라 이렇게 있고, 정품 내비면 후방 카메라가 이 위치에 다 있습니다. 성능 기록 보면은 검사 날짜가 올해 11월 30날까지고 튜닝 없고 렌트 없고 사고는 운전석 뒷문 이 정도면 뭐라고 말씀드렸죠? 귀엽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인천 지역 같은 경우는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미세누유라도 있으면은 좀 적나라하게 찍는 편으로 알고 있는데 아닐 수도 있고, 쿼터 패널 운전석 쪽 뒤 휀다 6번 여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두 개 세트로 기둥 박았나 좌회전 하면서 뭔가를 박은 거다. 보통 기둥이겠죠. 그래서 이제 보험 처리를 하든가 자차 처리를 하든가 할 수가 있는데 4월 달에 들어왔는데 지금 두 달이 조금 안 됐단 말이죠. 녹화 날짜 기준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된 것까지는 아닐 수 있다. 아무리 4월이라고 하더라도 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뒤에 있기 때문에 왜일까? 여기 매매 단지가 많은 알선 딜러들이 잘 안 와서인가? 아니면 색깔이 곤색이라서인가? 잘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부터 봐주세요 라고 하면은 다른 매물들 500 이상짜리를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프레스티지이기도 하고 봐야 되겠다. 제 추측컨대 왜 안 나갔을까 생각해보면은, 게다가 또 금액도 싸잖아요. 이럴 때는 금액을 코드가라고 또 이렇게 굳이 적어놨습니다. 안 깎아주거나 아니면은 이 매매 단지를 다른 알선 딜러들이 잘 안 가거나 아니면은 곤색이거나, 그리고 막상 보니까 외판이 그렇게 깨끗한 것도 아니거나, 아니면은 이 차를 갖고 있는 딜러분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냥 추측이에요. 추측. 나태해서 방전을 시켰다라든가 등등의 여러 가지 차가 외판 도색을 요하는 경우가 사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랬을 확률. 근데 그런 이유라고 한다면은 그냥 싸게 사서 두세 판이라고 한다면 한 20만원 30만원 미만이거든요. 한 그 정도로 일단은 잡으시고 하시면은 싸잖아요. 키로수 뭐 이거 다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면은 난 살 의향이 있다라고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도색 내가 낼게요. 금액 좀 최대한 빼주세요. 안 빠져도 뭐 아쉽지만 뭐 이렇게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볼 의향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무조건 좋아야 돼요. 안 그러면은 고민해봐야 돼요. 가족들이랑 상의해봐야 돼요. 라고 한다면은 그냥 저 믿고 제가 알아서 순서 잡고 해드리겠습니다 해서 보는 거거든요. 지금 이도저도 모르시겠다 하셔갖고 광고 금지라고 돼 있는데 엔카 얘기하는 건가? 여하튼 인천 서구 엠파크에 있는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요. 안드로이드로 보여집니다. 내비게이션이 블랙박스 이렇게 돼 있고 깨끗해 보입니다. 우선 썬루프도 있고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정품 내비게이션은 아니긴 한데 안드로이드 오토이고, 종합검사 날짜 내년 4월 19일, 튜닝 없고 렌트 없고. 여러분들은 옆에 가려서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조수석 앞에 이렇게 X 하나 있고 뭐 없고 뭐 점검자 의견란도 깨끗합니다. 안 보이지만. 근데 3월 달에 들어왔다 라고 한다라는 거는 왜일까? 둘 중에 하나예요. 차가 별로던가 아니면은 둘 중에 하나? 셋 중에 하나. 하나는 차가 별로던가, 두 번째는 이 차가 광고용으로 계속 이제 사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카 작업용. 막상 이 차를 엔카를 보고 갔는데 차가 좀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차로 계속 이제 돌려팔기용. 그러니까 차는 있는데 광고용 차일 수도 있는데, 사실 뭐 그렇게 싼 건 아니긴 한데 보통 그런 광고용 매물이라고 한다면은 싸거든요. 근데 왜 3월 달인데 아직도 안 팔렸을까? 비인기 차라서 안 팔렸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3월이라고 한다면은 전 개인적으로 좀 보고 싶지가 않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같은 단지에 한 대가 더 있다라고 하면 세트로 볼 의향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야 뭐 할 수는 있어요. 나머지는 다 빨간색에다가 뭐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3페이지에 지금 대수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 뭐 1000 넘게 살 건 아니고 하기 때문에 1페이지에 아까 이쪽에 있던 차들 위주로 제가 추천을 일단 드려보고, 부천은 원래 잘 안 가긴 하는데 그래도 뭐 들어온 지 진짜 얼마 안 되기도 했고, 차가 부천에 있는 차가 대체적으로 차량 관리 상태가 좀 안 좋을 때가 제 경험입니다. 무조건 아니에요. 제 경험상 갔더니 뭐 도색을 안 한 차도 좀 이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경험이 있었었는데, 일단은 뭐 가서 아니면은 어쩔 수 없죠. 업이니까. 이건 아까 손잡이 부분이 조금 이제 스크래치가 있었고, 요거는 덜 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부천이거든요. 세트로. 근데 비싸죠. 890이니까 일단은 이 검정색 차와, 검정색은 수원이에요. 도이치 오토홀드라고 뒤에 영어로 적혀있고, 이거는 부천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고 또 해서 보내드릴 거 한 총 4대 정도 뽑아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순서로 지금 한번 봤고요. 점검자 의견란, 그 다음에 들어온 날짜, 성능 기록부의 가운데와 밑에 부분 꼭 반드시 보시길 바라겠고요. 어떤 차든지 대부분 다른 차종도 이런 식으로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게다가 또 엑센트 신용도 같이 세트로 못했습니다. 지금 녹화를 40분 정도 했으면은 좀 어렵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편집을 많이 안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편집을 하게 되면은 너무 이제 시간적으로, 정신적으로, 체력적으로 피폐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다른 직원이 있는 게 아니고 다 제가 혼자 다 하거든요.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기다리고 계실 텐데 매물 꼼꼼하게 체크해서 넣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이트에서 한글로 클릭하죠. 한글로 클릭하죠. 사이트에서 한글로 클릭하죠. 한글로 클릭하죠. 사이트에서 한글로 클릭하죠. 한글로 클릭하죠.